말보다 글이 훨씬 편한 사람 여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선명이고요. 오창입니다. 최혁준이라고 합니다. 김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카톡으로 모아진 뜨거운 이야기들을 단어 아니면 짧은 문장, 한 문장으로만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평소 어떤 상황일 때 글을 쓰시는지, 글을 쓰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지, 우리가 글로 쌓였던 오해의 순간이 꼭 있을 거예요. 어디선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끄집어내서 단어나 짧은 문장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즐거운 시간 잘 나누기를 바랍니다. 냄새 찾으러 가는 거야. 같이 가요. 빨리 와. 내가 찾을 거야. 이게 말로 하라고 하면은 또 술술 나오는데 단어나 짧은 글로 표현하라고 그러면 또 상당히 또 고민이 돼요. 함축이 되니까. 이번에는 저부터 하겠습니다. 촉대를 내겠습니다. 일 빼고는 카톡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운 점은요, 좀 표현하는 게 진짜 내 마음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 이모티콘 하나 잘못, 글자 하나 뭐 빼먹은 거 잘못 때문에 되게 일도 어그러졌던 적들, 경험들이 많아요. 오해의 순간은 언니 나 싫죠.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카톡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한 뭐 3, 4년 정도 업무 때문에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대행사라서 저한테 일을 주시는 분이셨는데, 카톡의 말이 굉장히 짧았어요. 어디 가세요? 여기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내가 실수했나? 내가 뭘 잘못했지? 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 진짜 내가 싫은가 보다. 실제로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해맑은 소나무님이시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정다감하셨는데, 근데 또 그렇다고 참 카톡에서는 왜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또 집에 가서는 또 그렇게 카톡은 그렇게 하셔서 이분 스타일이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는 어떻게 평소에 쓰고 있지? 혹시나 다른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야? 그때 처음으로 평소에 글쓰기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깨달았었던 때 같습니다. 말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한다면 글을 쓰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안전하게 실컷 말할 수 있거든요. 글로. 답담이라고 썼는데 답답할 때 많이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글은 굉장히 안전하거든요. 글에다 욕 써도 괜찮잖아요. 이놈의 나쁜 말도 쓰고 욕도 쓰죠. 어떨 때 오해가 되거나 그랬을 때는 언제냐면, 제가 문자를 제대로 읽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은 상태일 때, 뭐 주고받았을 때 오해가 될 때가 많고. 머리 긴 사람? 보여주세요. 굿즈라고. 저는 요즘에 대화 자체를 텍스트로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그들의 언어에 이제 절여져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을 뵙거나 하면 좀 더 이제 나이가 있어 보이거나 공경하는 말투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먼저 공감을 한다기보다 아이들이 저를 공감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애들이 막 그래 선생님 고생하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는 것 같고, 어른분들은 조금 부딪힐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넘어가는 편인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은 오랜만에 연락하는 친구들이나 지인들 연락을 좀 하고 싶은데 한동안 너무 오랫동안 안 했을 때 어떻게 연락을 시작할지가 어려운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 고민하다가 결국 그럼 안 해버리고 먼저 오겠지. 카톡은 어느 순간 딱 나오면서 우리가 대화하듯이 그냥 글을 쓰다 보니까 이 대화인데, 대화는 얼굴을 보고 리액션을 보면서 서로 쳐가면서 하니까 오해가 좀 적은데, 이거는 대화 방식인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한 지면에서 급하게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 상황이 다 다르고. 네. 아까도 처음에 자기소개 얘기를 했었을 때 딱 이제 그냥 읽으신 분도 계시지만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을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게 말로는 그냥 술술술 나오는데 글로는 딱 절제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카톡이라든지 글에 대해서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다. 그거는 정말 당연하다라는 것을 일단은 우리가 알고 지나가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조금 더 다르게 접근을 하자는 거죠. 이제는 진짜 우리가 글쓰기를 대할 때 이건 역시도 글이다. 그런데 글로 우리는 말 대신 글로 표현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 그렇게 되면은 뭐가 다르냐면요.
말을 할 때 우리 되게 상대방 눈을 보고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리액션을 취하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글도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평소에 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런 오해의 순간이 있었어요. 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걸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듯이 이번에는 글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감정까지 넣어서 얘기를 하면 참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이야기하듯이. 저는 내용보다 쓰시면서 어땠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저는 좀 나부터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찰을 바로 하셨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글을 쓸 때 이렇게 이런 거를 실제로 이렇게 손으로 글을 쓸 때도 쓰는 학생들을 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써요. 저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텍스트도 일부러 그렇게 썼는데 네. 또 이제 반대된 예를 들어보면 필요했다는 생각이 바로 성찰하셨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글을 쓸 때도 제가 항상 좀 설명충 같은 게 있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설명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한 가지 물어보면은 그거 대답하기 위해 10가지를 대답하고 11가지 대답하고 글 쓸 때도 또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쓰면서도 또 설명하고 깨알 같은 뜻이고. 아까부터 어렵네요. 깨알 저는 같이. 평소에 저는 글을 잘 안 쓰다 보니까 그냥 물론 아까 말씀하신 메시지나 이런 거 쓰지만 이런 식의 장문의 글을 잘 안 써버렸다니까 그 막상 마음을 표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제 글을 자부하지 말아야 돼. 쌤도 성찰을 혹시 블로그나 SNS 같은 경우에는 다 소통의 도구거든요. 그래서 이게 SNS 글쓰기가 사실은 소통하는 글쓰기 대표주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글을 잘 쓰려면 정말 내가 의도한 대로 편안하게 말하듯이 글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예로 제가 오늘 카톡이라는 매개체를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 짧은 시간 동안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편안하게 얘기하는 자리였으면 했는데 갑자기 성찰하는 자리가 돼갖고 좀 깜짝 놀랐어요. 놀랐고 뭐라도 하나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부족하지만 끝까지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 자리에 대한 소감을 오픈 채팅에다가 조금 길게 제가 먼저 할게요. 오늘 저 말고 다른 네 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각자가 사는 모양이 다르고 소통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글쓰기에 대해서 생각도 해봤다. 혼자 쓰는 글은 나에게 가장 믿음직한 친구가 되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듯 하는 글은 조금 더 사려 깊음이 필요하다. 나의 글이 무겁지 않고 재미있는 소통이 되고 싶다. 상대방의 스타일에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하지만 보통은 대화할 때 생각한 것들을 짧게 줄이고 필요한 것만 말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옳았던 것일까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되어서 생각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하게 돼서 즐거웠고요. 사회자분께서도 편안하게 이끌어 주셔서 우선 맞출 수 있었고 전 오늘 계기로 말과 글을 좀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말과 글을 느낀 점은 누군가에게 나의 말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표현이 잘 되도록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로 할 때와 같이 글로 쓸 때도 내 마음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글로써 상대방에게 혹시나 잘못된 표현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성찰이 대한 성찰의 시간이 성찰의 시간이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소통하는 글쓰기에 대해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가 과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까 수많은 고민을 했어요. 물결. 근데 막상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들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흥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다 떨듯 맛깔나는 글쓰기로 모두가 소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글로 표현하다 보면 상대방의 공감을 얻고 이후 진짜 멋진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트. 수고 많으셨습니다.